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비쌤입니다. 오늘은, 네, 미적분, 공통을 했으니까 선택 과목 미적분의 풀이를, 3모 미적분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혹시 이게 보입니까? 오후 8시 48분. 좀 있으면 종이 치겠네요. 그렇지만, 해보죠. 자,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 이까 우리 미적분 치인 학생들 88.9% 맞췄고요.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이에요. 이제 최고차항 어차피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니까 최고차항인 3의 n제곱이 중요한 거고 이렇게만 정리해서 답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요. 이게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3n제곱 3n제곱 몇 분의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24번은 이게 A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안 나와 있는데 NAN은 수렴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N분의 BN도 수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얘의 값을 구해라고 했는데 지금 N분의 BN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BN에다 N을 나누고 그렇게 되면 얘는 NAN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모 분자에 N분의 1을 곱하자. n분의 2, bn분의 그 다음에 man 더하기 n분의 bn이다. 이렇게 둔다면 얘는 3이 될 테고요. 3, 6이 될 테고요. 얘는 1이 될 테고요. 맞죠? 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0이 될 테고요. 없어질 테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3 1 더하기 3이 돼서 6분의 4, 3분의 2가 정답입니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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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5번입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사인에 대해서 예를 만족시킨 샌드위치 정리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때 얘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다 n분의 1을 곱했어요. 그럼 이게 n분의 n가 되면서 극한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분의 n이 어디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양변에 n제곱분의 1을 분모 분자에 곱해서 어떻게 바꿉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분의 an분의 이게 이제 이렇게 정리되잖아요. an의 제곱 더하기 2an 더하기 1이 되는데 n제곱은 나중에 n제곱분의 그러니까 n분의 an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n제곱분의 2an 더하기 n제곱분의 1 더하기 6이 되겠죠. 얘네들은 0으로 수렴하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가 2로 가니까 2분의 4 더하기 6이 되어서 답은 5이다. 5이다. 라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84.1%입니다. 또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해 보시면 돼요. 26번입니다. 이 문제는 85.7% 정답률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전선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 사실은 얘는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고요. 이렇다라는 모든 자연선에 대해서 다음 항에서 이전 항을 빼면 일정하다. 이렇게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등차 수열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D가 A1 더하기 2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얘가 3이 된다고 했는데, 일반항 AN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AN은 뭡니까? 공차 N이라고 하고, 어떻게? 1 넣었을 때 초항이 나오도록 빼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공차 n 빼기 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왜냐면 1을 넣었을 때 여기 1 들어가면 맞죠? 초항이 나오려면 A1이 그대로 나오려면 여기 빼기 2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AN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무한대분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최고차항만이 중요한 것이긴 하죠. 계산해 봅시다. AN 빼기 N이 뭐가 돼요? A1 더하기 1에 N에 빼기 더하기 빼기 1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AN 더하기 N은 어떻게 됩니까? 2A1 더하기 3대 1에 5에 N에
빼기 4가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최고차항은 결국은 얘분의 얘가 되는 거고요. 그게 3이 된다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크로스로 곱할까요? 그럼 2a1 더하기 5는 3a1 더하기 3이다. a1은 2다. 이렇게 되고요. a1이 2면 d가 뭐가 됩니까? d가 2를 더해야 되니까 d는 4가 되겠죠. 따라서 a10이라고 하는 것은 a1 더하기 9d 9d 따라서 얘는 2 더하기 36, 38이 정답입니다. 정의대로 그냥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27번은 정답률이 갑자기 뚝 떨어졌네요. 27번은 55.6%의 정답률을 보여요. 반 정도 되는 학생이 틀렸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수열하고 잘 연결지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3과 6이라고 했고 등차 수열이라 했습니다. 그럼 D는 3 아닙니까? 그 다음에 초항 3 아닙니까? 아, 일반항 A에는 3n이네. 맞아요? 근데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Bn이 있는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얘를 만족시킨대요. 사실 얘는 Sn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 일반항에 대해서. Sn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일반항 첫 번째 일반항 AN, BN의 전체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SN 빼기 SN-1을 계산하면 되죠. 네, 그게 공식이잖아요. 공식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AN의 BN의 전체 제곱은 N세제곱 빼기 N 더하기 3에다가 뺍니다. 뭘 뺍니까? N-1의 세제곱 빼기 N-1 더하기 3을요. 그럼 전개해볼까요? N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3N 그 다음에 빼기 1 빼기 N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그럼 N세제곱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날라가고요. 3 날라가겠네요.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3N제곱 더하기 빼기 3N 뒤엔 없어지네요. 이렇게 되네요. 일반항 AN이 이렇게 되네요. 근데 얘는 뭡니까? 3n의 n-1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뭔데요? 일반항 AN이 뭐였는데요? 3n요. 3n 곱하기 bn의 전체 제곱이고 얘는 양수만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따라서 bn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루트 n-1 플러스 루트 n-1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다 푼 것 같아요. 2번 뭐를 구하시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bn, ben 분의 an의 값을 구하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루트 n-1 루트 2n-1분의 an이니까 3n을 적으면 되겠죠. 분모도 지금 2분의 1차, 2분의 1차가 되고요. 분자도 1차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루트 2분의 3이 정답 아닐까요? 2분의 3 루트 2가 정답입니다. 2번이 되겠네요. 아, 뭐 쉽게 넘어가네요. 그러나 28번부터는 정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39.7%의 정답률. 뒤에 거 스포 해드릴까요? 스포. 29번은 계산이 까다로워요. 7.9%의 정답률. 30번은 한 명만 맞췄습니다. 1.6%의 정답률을 기록했네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28번부터요. 28번부터요. 여기까지는 10분이 안 걸린 것 같다 맞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한 문제당 10분이 걸릴지도 몰라요. 하하하. 28번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피드백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8번은 제가 봤을 때 이것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만 잘하면 될 것 같냐면 두 점이 있습니다. 두 점으로 직선을 만들었습니다.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원위에 있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어떤 값이 최대값이에요? 어떤 값이? 이 직선과 P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언제예요? 그렇죠. 중심을 지나고 반지름을 더한 그때가 P일 때 최대잖아요. 이게 최대잖아요. PM이잖아요. 이 사실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저기에 나오죠. 도형의 방정식. 예, 원의 방정식. 원방이잖아요. 원방. 어떤 직선과 원의 어떤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어디서? 중심을 지날 때의 거리에서 반지름 r을 더하는 것. 중심을 지나는 거리에서 반지름 r을 빼는 것. 이게 최소값이잖아요. 이 길이. 이 길이가 이때의 p의 값이 최소값이고 이때의 p의 값은 최대값이잖아요. 이거 기억납니까? 고1에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번 해볼게요. 종치기 전에 끝내볼까? 지금 58분인데, 하하하. 자, 해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2nx가 곡선 얘와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AB라고 하자. 그러면 만난다라고 하니까 연립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AB를 구합시다. 그때 앞에 21번 문제는 연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안 나온다 했거든요. 그러나 직선과 이 2차 함수는 연립할 수 있죠. 그럼 요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이 두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죠. 지금 그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립해. 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이거 합차 제곱차 아닙니까? n-1 n 플러스 1은 0이야. 그럼 x 인수분해 되는데요. n-1인데 마이너스 붙이고 n-1인데 플러스 붙이면 문자가 생기잖아요. 따라서 x는 언제? n-1 또는 n 플러스 1일 때겠네요. 그러면 얘는 n-1, n-1, 2n을 곱해야 되니까 2n의 n-1일 때 a의 좌표.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뭔데요? n 플러스 1, 2n의 n 플러스 1일 때 b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아, 좀 미쳤네요. 그럼 여기서 이 두 점을 A, B라고 하고 새로운 이 원이 등장해서 이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지금 봐봐 AB의 넓이는 고정이잖아요. 지금 얘를 AMBN이라고 하는 거죠. 이 N에 대한 식이니까 AMBN. 보세요. 이 AMBN은 고정이잖아요. 이 길이를 밑변이라고 두면 이 길이는 고정인데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원의 방정식이고 원 위에 있는 점 P가 어디에 있을 때 그러면 이 높이가 최대가 되고 넓이가 최대가 되느냐 그 말이죠. 아까 옆에서 얘기했던 부분 기억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중심까지의 거리, 중심까지의 수직 거리를 구하고 그 거리에서 반지름 R만큼 더해서 여기에 간 이 점이야말로 최대가 되는 값이다.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PM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넓이를 SN이라 하자라고 했네요. 그래서 요거의 값을 구해라 했으니까 SN도 구하고 하면 되겠죠. 두 번째, 그러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뭔데요? y는 2nx. 그러면 이것과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음함수 꼴로 고쳐야 되니까 2nx 빼기 y는 0과 중심 몇 콤마면 2,0 반지름은 1. 그럼 2,0 사이의 거리 d를 구하고 그 거리의 최대값, 높이의 최대값은 거리 d에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d를 구하고 거리 d에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반지름 r을 더하는 것이다. 반지름 1을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해봅시다. d가 뭔데요? 루트 4n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의 4n이 되는 거고요. 절대값의 4n이 되는 거고요. n은 어차피 자연수의 값이니까 이게 양수니까 절대값은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절대값은 지워버리고요. 더하기 1, 이게 높이가 되겠네요. 높이의 최대값이 되겠죠. 최소값은 빼기 1이라는 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뭐를 구하시오? 3번. AB의 길이도 구해야 되겠네. AMBN의 플러스 AMBN의 길이도 구해야 되겠네. 이게 밑변이 될 테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얘 빼기 얘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얘 빼기 얘의 제곱. 앞에 있는 2n제곱은 다 빠지고요. 4n은 16n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는 2배 루트 1 플러스 4n의 제곱이 되어서
따라서 3번 뭐를 구하면 되는데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분의 1 곱하기 sn이 sn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얼마? 이거네요. 루트 4n제곱 더하기 1분의 4n 더하기 1. 그럼 이렇게 약분되죠? 약분되고 이거는 뭐 따로 유리화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냥 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앞에 거는 2로 수렴하고 뒤에 건 어디로 수렴합니까? 2로 수렴 2 더하기 1로 수렴하죠. 2 더하기 1. 2 더하기 1.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 2 곱하기 3이 돼서 정답은 6이야.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개념이 핵심이 아닐까? 이 개념만 알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풀 수 있었을 것 같고 피드백 한다면 다음에는 꼭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9번입니다. 공부하시면 돼요. 29번입니다.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요.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를 이렇게 둔대요. 3차식이네요. 이게 이렇게 되나봐요. 1에서 0,1에서 뭐 y절편 가지고 근데 원점에서 이 곡선의 근 접선을 ln이라고 하고 접선 ln에서의 접점을 pn이라고 한대요. 그럼 pn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pn을 모르니까 변수로 두고 시작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다가 하지? 여기다가 할까? 1번이라고 두고요. 지금 밖에 0,0에서 끈 접선 ln과 pn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했잖아요. 맞죠? 도함수 활용해 1단원에. 그럼 t, 뭐라고 두겠어요? n 세제곱분의 4t 세제곱 더하기 1이라고 두고요. x는 어떻게 됩니까? n 세제곱분의 12x의 제곱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ln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워보세요. y는 n 세제곱분의 12t의 제곱에다가 x-t 플러스 n 4t의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갑자기 이 에어팟이 연결이 됐는데 목소리 잘 나왔던 게 맞겠죠? 아니면 안 되는데 자 얘가 뭐를 지나야 돼? 0,0을 지나야 되죠? 그러면 얘네들 없애야 되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n 세제곱분의 12t 세제곱이랄까요? 왜냐면 마이너스 t를 곱해서 반대로 넘겼어요. 어떻게 돼요? n 세제곱분의 4t의 세제곱 더하기 1이다. 이거 계산되겠는데? n 세제곱 분의 8t의 세제곱은 1이다. 따라서 t의 세제곱은 8분의 n 세제곱이다. 그럼 8분의 n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n의 전체 세제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연수 n이고 이 양수값이 t는 2분의 n이 되겠네요. 그럼 이 pn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데요? 2분의 n, 뭐가 됩니까? 계산해 보세요. 2분의 3입니까? 이 약분하면 2분의 3이 되겠네요. 맞죠? 2분의 n, 2분의 3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1번. 그 다음에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 구해볼까요? 기울기는 뭐예요? f' 2분의 n이잖아요. f' 2분의 1은 n 세제곱분의 12 곱하기 이 제곱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4분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약분하면 n분의 3이 되겠네요. y는 n분의 3x가 됩니다. n분의 3x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x축과도 접하고 이 ln과도 동시에 접하면서 점 Pn을 지나는 원 중에서 중심의 x좌표가 양수인 것을 CN이라고 하자. 양수가 아닌 것도 있나 봐요. 이렇게 있나? 있네.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접하면서 여기서 x축과 접하면서 요렇게 될 수도 있겠네.
맞죠? 그림이 좀 네, 개떡 같지만요. 어쨌든요. 이렇게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양수인 점을 1사분면에서 중심을 갖는 점을 CN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CN의 반지름의 길이 RN만 구하면 정답입니다. 그게 좀 복잡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그럼 뭐 H라고 보통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PN에도 수선의 발을 내려지죠. 그러면 이 두 삼각형, 이게 OC라고 할까요? 센터니까요. 그러면 선분 OC에 대해서 이 똑같은 빗변으로 가지는 이 두 직각 삼각형은 정확하게 합동이 되고요. 얘를 만약에 합동이 되고요. OH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2번 OH의 길이는 뭐이므로? OPN의 길이랑 같으므로 OPN의 길이를 구하면 되잖아요. 루트 뭐 4분의 n제곱 더하기 4분의 3의 제곱 9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2분의 1로 묶고 루트 n제곱 더하기 9니까 이 h의 좌표는 2분의 1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 0이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이 길이가 그게 되거든요. 길이가 2분의 1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사실은 이 RN을 구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봐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PN을 지나면 자, RN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PN을 지나면서 LN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요.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긋습니다. 요렇게 될까요? 그럼 그게 C를 지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수직인 직선 맞잖아요. LN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X좌표에다가 얘를 넣으면 돼요. 얘를 탁 넣으면 Y좌표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C의 좌표가 정확하게 구해지겠죠. 그 Y좌표가 RN이겠죠. 그렇게 구해도 되고.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쓸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쓸 거냐면 아까 이 직각 삼각형은 합동들이라 했잖아요. 이게 2세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얘를 세타라고 두는 거예요. 그럼 이 큰 거는 2세타잖아요. 그러면 얘의 기울기가 2세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적분이니까요. 탄젠트 2분의 세타가 n분의 3. 아이 무슨 소리야? 무슨 2분의 세타? 탄젠트 2세타가 여러분 잘못된 거 찾으셨죠? 탄젠트 2세타가 n분의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공식이잖아요. 뭐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분의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2 탄젠트 세타가 n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어떤 값인지 구할 수 있겠습니까? 크로스에서 구한다면 요 3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은 2n 탄젠트다. 이렇게 되겠죠. 3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은 2n 탄젠트. 탄젠트 세타의 값이 궁금하니까 탄젠트 제곱 더하기 2n 탄젠트 빼기 3은 0이다. 이거 근의 공식 쓸까요? t는 어떻게 돼요? b 다시 공식 쓰면 3분의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근데 이건 일사분면 값이거든요. 음수는 안 나올 거예요. 마마는 안 나올 거예요. 풀만 나올 거예요. 풀만. 중간에 마이너스 2 루트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b-의 제곱 n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맞나? 맞나? 3 맞나? 아 잠깐만요. 제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수정할게요. 미안. 3t 제곱이고 이게 3이고요. 그래서 얘가 9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3분의가 맞고요. 맞죠?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개수를 잘못 봤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기침이 나오네. 이 상태에서 R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게 탄젠트 세타잖아요. 얘를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RN이라고 하는 것은 OH의 길이의 탄젠트 세타다. 맞죠? 직각삼각형 이거. 탄젠트 세타.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 적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6분의가 됩니까? 얘랑 곱하니까요. 6분의
루트 저거 어떻게 적지? 잠깐만요. 이 루트 마이너스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부터 밖으로 뺄게요. n제곱 플러스 9 빼고 마이너스 2n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되겠네요. R에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무리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계산이 뭡니까? 이걸 계산하는 거죠. 이걸 계산하는 거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마무리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4RN이니까요. 4RN이니까요. 4배를 할까요? 어떻게 하죠? 아니, 뭐 다 적어요. 다 적어요. 다 적어요. 자, 적겠습니다. 그냥 적겠습니다. 3번입니다. 여러분도 계산해 보세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준식이라는 것은 40 곱하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자. 4rn이어서 여기에 4를 곱하면 3분의 2가 되죠. 이렇게 3분의 2. 맞죠? 약분하면. 그럼 3분의 2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맞죠? 3분의 2에 n제곱 더하기 9에 빼기 2n 아니가? 잠깐만. 이게 2n이가? 아니가? 뭐가 틀렸노? 잠깐만요. B' 공식이니까 이게 2n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또 틀린 게 하나 생겼어요. 마이너스 n이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n이 되겠습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적겠습니다. 마이너스 n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가 되고 여기에 빼기 3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합차 제곱차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합차 제곱차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40 곱하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합차 제곱차 쓰겠습니다. 밑에는 플러스로 바꿔서 적을게요. 플러스 n 루트 n제곱 더하기 9분의 위에는 예제곱 빼기 예제곱을 적을 겁니다. 그러면 예제곱이 뭔데요? n의 4제곱 플러스 여기 깨알같이 적어볼게요. 18 n제곱 플러스 81에다가 빼기 n4승 빼기 9n제곱 이렇게 됩니까? 그럼 이렇게는 없어지고 얘가 9n제곱으로 바뀌네요. 9n제곱 더하기 81이 되고요. 빼기 3이 됩니다. 맞아요? 네,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죠? 지금 보자. 이게 9잖아요. 정리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약분되죠? 이게 세 개가. 그러면 이제 9가 3이 되고요. 얘가 27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또 3이 있었잖아요. 뒤에 3이 있잖아요. 그 3을 밖으로 빼버릴까요? 그럼 9랑, 아니. 3이랑 27이랑 3이랑 밖으로 빼버릴까요? 그럼 뭐 마이너스 뭐 120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아니,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플러스요. 이게 3은 밖으로 뺐어요. 3은 밖으로 빼니까 120에 곱하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제곱 곱하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은 밖으로 뺐으니까 분모 n제곱 더하기 9 더하기 n 루트 n제곱 더하기 9분의 어떻게 돼요? 3은 밖으로 뺐으니까. 근데 2는 안 뺐다 이가 맞죠? 그러면 2에 n제곱 더하기 3은 밖으로 뺐으니까 9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통분하겠습니다. 120 곱하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제곱 곱하기 통분합니다. n제곱 더하기 9 더하기 n 루트 n제곱 더하기 9분의 하나씩 빠지거든요. 이게 두 개잖아요. 하나씩은 빠지죠. 이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그럼 n제곱 더하기 9에 빼기 n 루트 n제곱 더하기 9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도 유리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잖아요. 120 곱하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할 때 n제곱 곱하기 어떻게 돼요? 요 위에 걸 유리화하는 거예요. 위에 거. 유리화하면 플러스 맞죠? 중간이 플러스로 바뀌면서 밑에 게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계산 안 할 겁니다. 플러스 n 루트 n 제곱 더하기 9. 이제 끝난 것 같거든요. 끝난 것 같으니까 이렇게만 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제곱 빼기 예제곱. 그럼 n 4제곱 플러스 4, 28 n 제곱. 아까랑 똑같나? 빼기 n 4승 빼기 9n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게 플러스 9n 제곱밖에 왜 없어지겠죠? 얘는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럼 이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꼴이 된 거예요. n 4승이 최고차항이고요. 지금 여기서 9n 4승이 나온 거예요. 분자는. 분모는요. 여기 보자. 분모는요. 여기 n제곱이 하나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n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n제곱이 네, 그게 전체 제곱이니까 2n제곱인데 전체 제곱이니까 4n제곱, 4n 4제곱 이렇게 됩니까? 그럼 4분의 얼마다? 9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270이 정답이다. 계산이 좀 복잡했고 유리화도 2번 쓰는 그런 문제인데 앞에 요 방법이 특히나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요 방법. 어떤 방법? 요 방법. 그래서 어때요? 어떤 방법? 여기에 있는 요 아이디어들. 이렇게 세팅을 해서 결국은 찾는 거죠. RN이 뭔지 찾는 거죠. RN이 뭔지 찾는 거죠. 그것만 찾았으면 사실은 계산이 좀 복잡해도 꾹 참고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 문제 30번으로 가겠습니다. 30번으로 가겠습니다. 아하, 30번, 아하하. 경우를 좀 나눠야 돼요. 그리고 이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당연히 하셔야겠죠. 이렇게 경우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경우 속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애를 또 찾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꽤나 까다로운 문제인데, 그래도 이런 소재가 똑같은 30번으로 딱 정확하게 수능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아이디어로 다시 한번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9시 20분이네요. 9시 20분. 빨리 10분 만에 풀이하고 9시 30분에 퇴근할래요.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네, 30번. 비슷한 아이디어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대요. fx라고 하는. 그 다음에 자연수 m에 대해서 구간 0에서 무한대까지만 본대요. 보통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보잖아요. 양수인 구간만 본대. 정의된 함수 gx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예요? 공비가 문자인 등비수열 극한이에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저는 항상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공비가 적어보세요. 문자인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풀더라? 항상 네 가지로 풀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가 자, 문자인데 어떤 문자입니까? 공비가 n분의 n이라는 문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왜냐면 모르니까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r이 1이다, r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풀고 저는 이걸로 표를 만들어라고 얘기해요. 표는 좀 이따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서 원래 푸는 게 맞는데 이 문제에서는 0에서 무한대까지만 보잖아요. 그래서 경우를 0에서 무한대까지 양수 부분만 보기 때문에 경우를 어떻게 나누면 된다. 첫 번째, n분의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됩니다. 즉, x가 n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하고요. 두 번째, n분의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 0보다 큰 거이긴 해요. 그러면 즉 x는 0에서 x가 m까지다. 근데 m은 또 자연수입니다. 알겠죠? 정수나 유리수가 아니고 자연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만 하면 된다.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안 해도 돼요. m분의 x가 1인 경우 즉 x가 m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따져주면 되고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표를 그려서 체크하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를 그리는 방법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표를 그리냐면, 자, 이거는 일단 어쨌든 1번이긴 하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표를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렇게 해요. 첫 번째, n분의 x가 1보다 큰 경우에 먼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분의 x의 n제곱 먼저 구해봐요. 뭡니까? 무한대죠. 근데 숙달되면 이 부분은 다 빼도 돼요. 여기로 바로 가면 돼요. 여기는 뭡니까? gx의 극한을 구할 거거든요. gx를 구할 거거든요. 숙달되면 중간은 빼도 된다고요. 이 첫 번째. 그럼 봐봐. 무한대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요. 얘는 껌값껌값이잖아요. 생각 안 해줘도 되고 최고차항만 보면 되니까 그 개수, 최고차항 개수 b, 개수 b fx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이건 최고차항 개수 1인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 자, 두 번째 표를 그립니다. 어떻게? n분의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 물론 0보다 큰 경우에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이, 공비가 n분의 x인 등비수열의 극한은 0이 되고요. 0이 되면 이게 빵야 사라지겠죠. 1분의 x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네. 빵야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n분의 x가 이번에는 1이 되는 경우고요. 1이 되면 극한이 당연히 1로 가겠죠. 그럼 1 넣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fx 더하기 x가 된다. 이런 함수로 그려진다. gx는 이렇게 그려진다. 그 말이고요. 지금 여기서 x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는 m이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2분의 fm 더하기 m으로 그려진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로 좀 공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볼게요. X축, Y축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떤 m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서 정의역이 0에서 m 사이에는 2번이죠. y는 x로 그려져요. 이렇게. 그럼 이게 m, m은 지나진 않습니다. 빵꾸 뚫어야 되고요.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근데 x는 m일 때 이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근데 조금 뒤에 걸 스포하자면 여기서 뭐냐면 미분 가능이라 했거든. 미분 가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좌미분, 우미분이 같다는 거잖아요. 좌미분, 우미분. 그게 미분 가능이잖아요. 연속이 돼야 되니까 손에 손잡고 만나야 되겠죠. 사실은 이 값이 m이 돼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면 fm 더하기 m은 2m이다. 2m이다. 이게 x는 m일 때니까요. 그러니까 n, m은 무조건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fm이 m과 같다. fm이 m과 같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 가지 조건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fm은 m과 같다. fm은 m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3차 함수인데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출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더 내려올 수도 있고요. 함수의 모양은 아직 모른다. 이후에 진행 은 모른다. 그것은 조건에 따라 찾아가야 한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문제의 조건에 따라 찾아가야 한다. 근데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 맞게 찾아가고 필요하면 경우를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미분 가능이라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완전 꺾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x는 m에서의 좌미분 계수가 1인 거 알고 있죠. 그 우미분 계수도 1이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조건이 더 붙어야 되냐면 미분 가능이라는 것 때문에 f'm이 1이다라는 것은 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는 연속이다, 얘는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두 가지.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으나 가는 보니까 gx라고 하는 거는 구간 여기에서 미분 가능이다. 아까 이게 이제 여기서 쓰면 되겠죠. fm이 m이다 랑
F'M은 1이다라는 것은 자미분계수가 1이기 때문에 1인 게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꺾여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조금 더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이거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이 정도 되려나? 이 정도는 되려나? 어쨌든 꺾여서 내려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은 기울기는 1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m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m도 자연수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했을 때는 음수의 기울기를 가져야 된대요. 감소하는 중이어야 된대요. 혹은 0, 정체되어 있는 극대값이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 중이다 그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가를 조금 합쳐서 가를 합쳐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지금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 말이에요. 보세요. 가를 합쳐서 플러스 x축 y축 보세요. 여기까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m이라고 하는 좌표가 m을 지나야 돼요. y는 x 기울기 1입니다. m을 지나면서 이렇게 조금 더 가야 돼요. 기울기가 1이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m 플러스 1에 대해서는 m 플러스 1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m 더하기 1 다음에 대해서는 꺾여야 돼요. 그래서 m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기울기는 음수예요. 기울기는 음수가 돼야 된다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꺾이는 중에 이제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m 플러스 1보다 더 이전에 꺾일지 아니면 m 플러스 1에서 꺾여도 돼요. 그럼 0이니까 0 이하가 맞잖아요. 이하 2라고요? 누군가의 한숨 예, 여기까지가 갑니다. 여기까지만 알려준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납니다. GK 플러스 2를 넣으니까 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값이 3개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거나 둘 다 0이 되거나 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거나 둘 다 0이 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추가해 볼게요. 나는 무슨 말이냐면 GK의 아니 이거 하다 10시 되겠는데? GK 플러스 1이 0이 되는 자연수 K는 3개래요. 자연수 K는 3개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한번 경우를 나눠서 색깔 다르게 따져보겠습니다. 요렇게 올라갔다. 이거 가능합니까? GK 플러스 1이 되는 자연수는 없는데요? 없잖아요. 지금 0,0에서만 딱 0이고 m을 지나서는 0이 되는 값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경우 1이라 할까요? 경우 1 불가능.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밑으로는 내려가긴 내려가야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보세요. 다른 색깔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접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몇 개가 될까요? 이거 경우 2라고 할까요? 경우 2. 몇 개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몇 개가 될까요? 지금 길이가 1일 때 얘기하는 건데 보세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자. 이게 만약에 7이라고 하자. 7.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K에 7을 넣으면 G7 곱하기 G8은 0이 맞긴 맞죠? 이게 0이다 맞죠? 오케이죠? 하나 찾았죠? 하나. 그 다음에 K에 6을 넣어도 되죠? G6은 여기지만 여기 곱하기 여기가 0이다도 맞고 7 곱하기 8인 경우도 0이다가 맞죠? 왜냐면 이게 두 번 들어가니까. 근데 3개는 안 나오잖아요. 접하는 경우에 2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G6 곱하기 G7이 0이다는 맞으니까 여기서 또 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모순이잖아요. 2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경우 2도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조금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겠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어떤 색깔로 하죠? 갈색으로 할까요? 얘가 밑으로 이렇게 더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얘가 7이고 얘가 8이라고 합시다. 8 말고 7이고 10이라고 합시다. 그럼 몇 개가 되나요?
K가 6일 때 되죠. K가 7일 때 되죠. 이 좌우에서 되잖아요. 이렇게 한 개, 또 여기서 8까지 한 개. 그 다음에 K가 9일 때 되죠. 이렇게 한 개. K가 넘어서 10일 때 한 개. 이렇게. 그럼 4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3개가 된다는 거야? 이게 왜 4개야 갑자기? 2개였다가 왜 갑자기 4개가 된 거죠? 어떻게 하면 3개가 될까요?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3개가 될까요? 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복사해 볼게요. 이렇게. 복사, 붙이기. 어떻게 하면 3개가, 뭐야, 벌써 풀이가 끝났어? 이 풀이 공간이 끝났어.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보세요. 좀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볼게요. 이거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이 차이가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6이고 7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K는 5가 되고 K는 6이 되고 K는 7이 되죠. 이게 동시에 0이 되잖아요. 동시에 0 두 개. 0 곱하기 0이 되면서 하나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5, 6 하면서 하나, 6, 7 하면서 하나, 7, 8 하면서 하나, 딱 3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내셔야 되니까 수수께끼처럼 이게 참 좀 쉬운 얘기는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두근의 차이가 두근의 차이가 1이다로 보셔야 돼요. 두근의 차이가 1이다. 두근의 차이가 1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예시로 제가 적어 놓은 거니까 6, 7은 지울게요. 어쨌든 두근의 차이가 1이다는 맞아요. 이것도 다 지울게요. 이렇게 되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맞아요. 이제 그 다음 문제죠. 그 다음 다를 해석해야죠. 다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자연수 L에 대해서 GL이 GL 플러스 1보다 크대요. 그럼 이게 이제 감소 상황에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L이랑 L 플러스 1은 하나 차이잖아요. 하나 차이. 하나 차이 나는 연속하는 자연수에 대해서 연속하는 자연수가 감소 상태에 있도록 하는 자연수 L은 3개가 돼야 된대요. 꼭 3개. 무조건 3개가 돼야 된대요. 그렇게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를 또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3개가 된다고요? 어떻게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좀 밑으로 좀 가지고 올게요. 얘를 밑으로 좀 가지고 와서 같이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두근의 차이가 1이다까지. 복제 눌리면 되나? 그러네. 복제 눌리면 되네. 이 밑으로 좀 가지고 올게요. 네, 요렇게. 자, 여기서 이제 다를 설명하겠습니다. 다. 플러스 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GL이 GL 플러스 1보다 큰 자연수 L이 3개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게 어떤 숫자가 돼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어떤 숫자가 돼야 될지 고민이 되긴 합니다. 1차이 나야 되고 만약 이렇다라고 해볼게요. 이렇다라고 해볼까요? 얘가 m이고요. 이게 m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얘가 m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몇 개가 될까요? 보세요. gm보다 gm 플러스 1이 작죠? 그럼 오케이죠? 그 다음에 gm 플러스 1보다 gm 플러스 2가 같거나 작죠? 같으니까요. 그럼 오케이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항상 증가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2개로 끝나는 거잖아요. 2개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순이네요. 2개로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모순입니다. 맞아요? 이건 아까 그림이고요. 2개로 끝나버리니까 그건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걸 지울게요. 네, 모순입니다. 적었죠? 지울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느냐? 만약에 여기 m 플러스 1이에요. m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 같은 라인에 있을 때 사실은 두 가지거든요.
gn 플러스 1이 감소 상태에 있다 했지 크다 작다는 안 했으니까 큰 n 플러스 1에 있는 경우와 작은 n 플러스 1에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맞아요? 큰 n 플러스 1에 있는 경우와 작은 n 플러스 1에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뉠 거고요. 만약에 이 둘 중에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n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n 플러스 3이 되면 이 몇 개인지를 생각해 볼게요. 근데 만약에 큰 n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되나요? m일 때 안 되죠? n 플러스 1일 때 되죠?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 다음 n 플러스 2일 때 되죠? 그럼 또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n 플러스 1의 함수값이 얘보다 큰 경우는 안 되고요. 작은 경우만 된다고요. 작은 경우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세 개가 되잖아요.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잖아요. 그러면 세 개가 맞잖아요. 이건 오케이예요. 오케이. 맞아요? 되는 경우가 하나 찾아졌네요. 괜찮습니까?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gm 플러스 1보다 커야 된다. 이어야 한다. 큰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연속해서 나와 있을 때 반드시 얘가 커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n 플러스 1이 큰 이게 안 된다 했잖아요. 두 개라서 안 된다 했을 때 얘가 조금 더 그러면 더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 다시 아까 이거 또 복사가 되나? 붙이기 이거 아니잖아. 네, 그러면 다시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복제 봐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는 뭘 한 거냐면 여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을 공통으로 돼 있을 때를 얘기한 거고 이 위에 큰 경우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커. 그러면 작은 게 중간에 n 플러스 2가 여기 있고 또 여기 n 플러스 3, n 플러스 4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크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n 플러스 1일 때 오케이, n 플러스 2일 때 오케이, n 플러스 3일 때 오케이니까 이거는 되네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더 올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숫자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것도 붙이게 되나? 이것도 그 전에 게 복사가 되는구나.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자 보세요. 자, 똑같이 이렇게 시간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집에 가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왜 이래? 네. 복사 붙여넣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이걸 다 지우고 이게 n 플러스 2, n 플러스 3, n 플러스 4가 아니고 n 플러스 2가 있고 여기 n 플러스 3이 있고 여기 n 플러스 4고 얘가 n 플러스 5라고 해볼게요. 얘는 크고요. 그럼 이때 안 되죠? 그럼 n 플러스 1일 때 되죠? n 플러스 2대 n 플러스 3, n 플러스 4일 때도 되죠. 그럼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얘는 3개 이상이 될 거니까 또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까? n 플러스 n 플러스 n 플러스 3인데 n 플러스 1이 더 작으면서 이렇게 계속 작다 하는 경우 아니면 n 플러스 1이 크더라도 뒤에 작다에 3개가 더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맞는 경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gm보다 gm 플러스 1이 큰 경우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쪼롬이 3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작은 경우이면 얘까지 하나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2개만 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데 이제 진짜 다 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를 구해야 되는 건데요. 아까 fm이 m이면서 f'm이 1이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세 근까지는 아니지만 이 두 근을 알았잖아요. 두 근을 알았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걸로 풀 겁니다. 어떻게 해요? fx는 어떻게 되는데요? x-m-2 그 다음에 x-m-3 모르니까 x-알파 이렇게. 그러면 f에 m을 넣어보세요. 그게 m이 돼야 되잖아요. 식두개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m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m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m-알파. 이게 m이 돼야 돼. 시간아. 그 다음에 미분해서 m 집어넣을 거예요. 이거 좀 해볼게요. 첫 번째 거 미분하면 사라지죠? m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에 m-알파. 두 번째 거 미분하면 사라지죠? 마이너스 2에 m-알파. 세 번째 거 미분하면 사라지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에 m-알파가 뭐가 알파 더하기 6이 뭐가 되면 되는 건데요. 1이 되면 되잖아요. 그럼 넘긴 마이너스 5 지우면 따라서 m-알파가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1을 넣겠죠? 여기 1을 넣겠죠? m-알파 1을 넣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은 m이다. 아 뭐야 나 안 붙였어. 6은 m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m이 6이에요. m이 6이면 알파는 얼마입니까?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fx는 뭐가 됩니까? fx는 뭐가 됩니까? x-m이 6이라고 했잖아요. 8, x-9, x-5가 돼서 사실은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g12라고 하는 것은 f12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4 곱하기 3 곱하기 7, 84다. 이게 정답인데 아니 왜 이게 정답이에요? 옆에 건 왜 안 되는데요? 그거 해보죠. 만약 이렇다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fm이 m이다, f'm이 1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 지금 두 근이 m 플러스 3, m 플러스 4로 알고 있고 다른 근은 모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x-m-3, x-m-4, x-베타 라고 하고요. fm을 집어넣어. fm은 집어넣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m-베타가 얼마인데요? m이다. 시간아. f'm의 값이 1이다. 또 이거 없어지고 집어넣어. 마이너스 4에 m-베타. 이거 미분하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3에 m-베타. 이거 미분하면 사라지고 m 넣으면 12가 돼. 이게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 m-베타는 마이너스 11. 따라서 m-베타는 7분의 11이다.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죠? 싸하죠?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2 곱하기 7분의 11은 m이다. 따라서 m은 7분의 저 얼마고 이거? 얼마고? 12, 132다. 자연수입니까? 아니죠? 모순이다. 자연수가 아니므로 이 경우는 모순이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에 있는 이 경우가 되고 정답은 84이다 라는 겁니다. 84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긴 말 안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